과학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이동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마 전도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라는 게 뭐였냐면, 전도라는 건 이루고 있는 입자의 운동,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었는데, 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다가 이웃한 입자가 옆에 입자를 얘가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거죠. 얘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가 옆에 입자를 치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현상은 여기서 지금 이 프라이팬 고기 굽는 이 과정에서 전도가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열원에서 열이 나오는 이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장치를 열원이라고 한다면, 열이 발생해서 프라이팬을 거쳐서 프라이팬 입자를 거쳐서 고기 입자로 전달되는 거. 이것도 전도고, 그 다음에 고기가 있을 때 이 고기에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고기의 밑바닥부터 차례대로 위까지 있는 요것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도라는 건 여기에서 열 에너지가, 얘가 이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옆에 있는 입자들을 쳐서 얘네가 활발해지고, 그 다음에 얘네가 또 활발해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발해지는 요 현상을 전도라고 하는 거죠. 이웃한 입자가 점점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 얘를 전도라고 합니다. 자, 대류는 그럼 뭐였냐면, 선생님이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그래서 전도는 고체나 액체처럼 입자가 좀 빽빽해야 가능하다. 왜? 입자가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옆에 입자를 쳐서 얘도 옆에 있는 입자들도 활발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뭔가 좀 이웃해야 돼. 이웃하는 입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고체들은 굉장히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 우리 고체, 액체, 기체의 입자 배열에 대해서 지난 학년 때 배웠어요. 학기도 아니고 지난 학년 때 배워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일단 먼저 배열 상태를 보면 고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칙적이죠. 근데 액체의 경우에는 불규칙적이란 말이야. 기체, 액체는 모두 불규칙적이야.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입자 사이에 간격이 있겠죠. 자, 입자 사이 간격이 고체로 갈수록 가깝고, 그 다음에 기체로 갈수록 멀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고체나 액체처럼 그나마 입자가 좀 이웃하고 있어야만 전도 현상이 가능하겠다. 물론 기체에서 아예 안 일어난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체의 입자들도 어쨌든 전도 현상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의 이 전도 현상은 고체가 주고 고체, 액체가 거의 주다. 왜? 입자가 차례대로 전달되는 거잖아. 이웃하는 입자에 차례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입자 사이의 간격이 아무래도 좁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런데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흐름에 관한 특징이 있죠. 고체는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액체와 기체는 흐르죠. 자, 대류는 이 흐름과 관련이 있어. 왜냐하면 고체는 흐르지 않아. 그래서 대신 입자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입자들이 진동을 해서 그 진동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열을 즉 전도로 전달을 한다면, 액체와 기체는 얘네들은 흐른다는 특성이 있죠. 즉 입자들이 직접 이동을 할 수 있어.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 에너지 자체를 전달해 버리는 거죠. 이 상태를 대류라고 합니다. 대류. 그래서 항상 이제 열 에너지는,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항상 부족한 대로 향하죠. 많은 데서 부족한 데로 메꾸려고 향한단 말이야. 즉 열 에너지는 어디로? 차가운 데서 따뜻한 데로 항상 이동하겠죠. 왜? 차가운 데가 열 에너지가 부족한 데잖아. 열 에너지가 부족한 데에서 열 에너지가 충분한 따뜻한 자, 얘들아, 반대로 얘기하고 있었어. 자, 그죠? 지금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이동한다고 해야 맞겠죠? 자, 반대로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그래서 따뜻한 데는 열 에너지가 너무 풍부해서 열 에너지가 이제 필요가 없고, 차가운 데는 열 에너지가 없으니까 얘를 채워주려고 지금 향해야겠죠. 그래서 따뜻한 데서 차가운 데로 향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대류 현상은 이런 열 에너지가 많은 데서 열 에너지가 적은 데로 직접 입자들이 이동하면서 전달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열이 발생하는 장치가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서 끓으면 온도가 여기는 높을 거고, 즉 열이 많을 거고 열 에너지가 많을 거고, 위쪽은 온도도 낮고 열 에너지가 적겠죠. 그럼 따라서 입자들이 어디로 이동해? 위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위에 원래 있던 입자들은 어떻게 하겠어? 위에 원래 있던 입자들은 자리가 없어, 아래로 내려가겠죠.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뜨거워진 아래쪽 물이 위로 올라가고, 왜냐면 그쪽이 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위쪽에 찬물이 아래로 내려간다. 왜? 위에서 밀고 올라오는데 어떡해? 아래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잖아. 공간이 없으니까, 그죠?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면은 주전자에 이렇게 휙휙 돌아가는 이 모양이 사실은 뜨거운 물이 차가운 쪽으로, 차가운 물은 다시 뜨거운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이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저 영상까지 보고 끝났죠, 그죠? 자, 저 영상까지 보고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복사를 배워봅시다. 자, 복사는 열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직접 열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에너지 자체. 지금은 자, 어떤 매개물이 있었냐면, 자, 전도는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는 현상이야. 즉 입자는 가만히 있는데 입자들이 이렇게 때려서 뭔가 이 운동 자체를, 이제 입자 운동 자체를 활발하게 해서 온도를 올리는 거죠.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라면, 대류는 입자 자체가 움직였어. 이 전도와 대류의 공통점은 뭐야? 입자 얘기가 계속 나와.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는 입자야. 근데 복사는 뭐냐면 열 에너지 자체가 이동하는 거야. 입자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난로를 생각해보면 그 난로와 나 사이에 어떠한 그런 입자가 없이도 직접 손이 따뜻해지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한 거죠.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불 근처에 가면 따뜻해지는 요 현상이 복사 때문이죠. 복사 때문. 자, 그러면 잠깐만. 맨 처음에 우리 고구마 익히던 거 기억나? 고구마가 익혔을 때, 자, 겉은 탔는데, 그럼 일단 오븐에서 겉으로 이동하는 거. 오븐에서 겉으로 이동하는 얘는 복사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왜냐면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해서 얘를 태운 거잖아요. 입자를 통하지 않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오븐에서 위쪽에 만약 이 열원이 있었어. 열원이 있고 얘네가 먼저 오븐 속에 있는 기체를 데웠어. 그래서 이 기체들이 막 기체 입자들이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했다면 그건 또 대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에서 대류도 일어났겠지. 그런 다음에 이 쇠젓가락을 통해서 속까지 잘 구워지는 거는 얘는 또 전도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열 에너지가 전달될 때 복사, 그다음에 대류, 전도,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당연히 우리 주위는 항상 다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대류가 열 에너지가 있는 곳이라면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복사는 열 에너지가 있다면 무조건 이제 직접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일어나고 있고, 전도도 입자만 있다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어느 게 가장 주요한가? 그리고 설명이 전도의 방식인가? 뭐 이웃한 입자가 뭐 운동한다, 뭐 이런 내용이면 전도고, 그 다음에 뭔가 흐른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대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직접 이동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복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어. 어떻게 갖다 붙이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전도와 대류와 복사의 그 정의의 차이점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차이점. 자, 269쪽 이번엔 봅시다. 그러면
자, 요리를 할 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각각 3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이건 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네. 자, 계란이 익을 때 프라이팬에서 달걀로 열이 전도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달걀이 익을 때 잘 생각해봐. 프라이팬에서 후라이 만들 때 계란 후라이가 먼저 밑에 있는, 보통 이제 흰자가 밑에 있으니까 흰자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위층에 있는 노른자가 그 다음에 있죠. 그 현상도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주전자 안에 물이 끓는다. 뭐 얘는 가스레인지의 열이 복사와 전도에 의해 주전자로 전달되고, 자, 어느 부분은 복사일까? 맨 처음에 그 불과 그다음에 주전자 맨 처음 닿을 때는 복사겠지. 맨 처음에는 이게 복사로 전달이 되고 나서 이 밑층에 주전자 밑층, 얘는 이제 복사할 거야. 근데 이 주전자가 전체가 다 달궈져야 되잖아요. 전체가 다 달궈질 때 그 입자끼리 서로 이웃한 입자끼리 서로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그 과정은 또 전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주전자들이 결국 달궈졌어. 그래서 이 주전자 입자에서 물 입자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은 또 전도인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물이 한번 이렇게 주전자에 의해서 물이 전달됐어. 그러면은 이제 맨 밑에부터 뜨거워지죠. 물도 밑쪽에 있는 애부터 먼저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물이 대류에 의해서 골고루 가열된다. 즉 뜨거워진 물이 위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있을 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 쪽으로 이제 물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차가운 물은 밀려나서 뜨거운 물 쪽으로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겠다. 자, 그 다음에 쌀이 익는다. 자, 쌀이 익는 거 보면은 지금 밥솥에서 지금 쌀이 익고 있는데, 쌀이 익을 때는 전열선, 밥솥 안에 이제 열선이라는 게 있어서, 전열선이라는 건 전기로 발생된 열선이라는 거야. 선이라는 건 뭐 전기선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전기로 발생된 열에서 얘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열원인 거죠. 열원. 아까는 가스레인지 열이 열원이었다면 열원이었다면 전열선이 지금 열원인 거죠. 그래서 이 열원에서 열이 딱 나와. 그러면은 얘네가 일단 복사도 되고 일단 전도된 열로 내소치를 가열한대요. 자, 일단 맨 처음엔 복사할 거야. 솔직히 얘도 복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복사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복사가 되고 맨 처음에 닿은 애들은 복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 돼서 내소치 가열이 된대요. 내소치 가열이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손 내부의 입자들이 서로 이웃 입자들을 가열해서 전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액체나 수증기를 고르게 대류시켜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게 소치라면 열을 받아서 이제 수증기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럼 액체나 이 수증기 기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통 전열선이 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솥에서 여기서 뜨거워지면 이 뜨거워진 애들은 차가운 쪽으로 가고 차가워진 애들은 밀려서 다시 뜨거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대류가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밥을 골고루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자가 뜨거워지는 현상은 어떤 걸까?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이렇게 불이 나오면 복사로 인해서 맨 먼저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그러면 입자끼리 서로 진동시켜서 전도가 일어나죠. 그죠? 전도가 일어난 다음에 이 냄비나 국에서 또 열이 전도가 되겠죠? 국자로 열이 전도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국자 보면은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손잡이가 플라스틱인 이유는 플라스틱은 열 전도율이 낮아. 이게 뭔 말이야? 열 에너지가 전도가 잘 안 된다고. 따라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을 아무리 쬐어도 약간 잘 뜨거워지지 않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애들은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손잡이를 만든다. 그럼 열 전도율이 뛰어난 건 뭘까? 열 전도율이 뛰어난 건 아마도 약간 금속 재질들이 뛰어나겠죠. 그죠?
그다음에 빵이 익는다. 빵이 익을 때는 당연히 오븐에서 열원이 여기 있다면 복사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직접 전달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빵도 겉은 복사에 의해서 있겠지만 속은 어때? 속은 이웃한 빵 입자에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될 테니까 결국 뭐 전도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찾기 나름이니까 이게 본인이 설명할 때 이게 전도의 설명을 정말 전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복사의 정의를 정말 복사를 설명할 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대부분의 현상들이 2개 이상은 무조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열의 이동 방식 중에 2개 이상은 사용되니까 꼭 구분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조리기구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냐. 튀김용 나무젓가락, 얘는 이제 열이 잘 전도되지 않는 사례인 거죠. 그래서 얘는 열이 전도되지 않으니까 손으로 잡는 부분의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를 화상해서 구해준다. 커피포트는 열판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여기 이렇게 가운데 뾰족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커피포트를 꽂으면 열이 발생하잖아. 이 열판에서 발생한 열이 물로 전도되고 물은 대류에 의해서 고르게 가열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자, 269쪽 아래 열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현상, 우린 이걸 복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복사라는 건 언제 많이 쓰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말로 많이 씁니다. 자,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태양으로부터 와. 복사라는 건 열 에너지가 복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구에 온다는 얘기죠.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서 우리 이 지구라는 공간은 지구라는 우리의 행성은 이 지구는 직접 에너지를 내진 않아요. 잘 직접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내지 않고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다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다 쓰는데 이게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 열을 받아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을 받아다가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반사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죠.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야? 온실가스가 너무 두꺼워. 이 흡수와 반사하는 거는 우리의 대기의 성분과 관련이 있어. 대기의 성분과 관련이 있는데 이산화탄소 함량이 많아지면 흡수를 하는 양이 커지는 거죠. 반사하는 양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죠. 열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자, 같은 모양의 나무판과 금속판을 냉장고에 넣었다 꺼낸 후 손으로 만졌더니 금속판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실온에서 두 판 위에 같은 조각의 얼음을 놓으면 어떤 얼음이 더 빨리 녹을까? 여기서 금속판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고? 아, 그럼 금속판은 항상 차갑네? 그러니까 얼음 조각을 놓으면 금속판이 덜 빨리 녹겠네. 나무판이 더 빨리 녹겠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 유치원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금속판은 항상 차갑거나 항상 뜨거운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온도라면 이게 열의 전도인 거죠. 전도. 그러니까 금속판은 냉장고에 놔두면 빨리 차가워지고 또 열을 가면 더 빨리 뜨거워지고 열을 더 잘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얼음 조각이 더 빨리 녹는 건 이쪽이라는 거죠. 왜? 상온위에 놔두면 금속판이 더 빨리 얼음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얼음의 열을 주는 거라고 표현해야겠네. 얼음에게 열을 더 빨리 주는 거죠. 열 전도율이 높으니까 열을 잘 이웃 입자에게 전달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열을 더 많이 주게 되고 얼음이 더 빨리 녹게 된다라는 거죠. 냉장고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돼? 냉장고에서는 금속판에 열을 더 빨리 뺏기는 거지. 냉장고에 더 빨리 뺏기니까 더 차갑다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단원 살짝 봅시다. 다음 단원. 뭐지? 자, 냉난방기구의 효율적 사용 270쪽 볼게요.
난방을 하는데 왜 발이 시리지? 나도 발이 시려. 천장에 설치된 난방기로 난방을 하는데 발이 시린 까닭은 무엇일까? 벌써 마음이 아프네요. 자, 우리의 한 달 뒤 모습인가요? 자, 천장에 설치된 난방기로 난방을 하는데 우리 히터 보통 위에 달려있잖아요. 천장에서 히터가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우린 발이 계속 시리단 말이죠. 그래서 발이 시리고 다리가 되게 추우니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털로 된 이런 뭐라 그러지? 털로 된 수면 양말이나 혹은 이제 뭐 담요 같은 거 이용해서 둘둘 다리를 싸고 있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공기 대류에 의해서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 발이 시리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냉난방기구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나? 전기 난로는 열이 복사에 의해서 이동을 해. 열 에너지가 일단 복사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이 복사된 이 열 에너지가 공기 입자들을 데우면 얘네가 직접 공기 입자들이 이동하는 대류가 일어나면서 주위로 이동한다. 자, 온수 매트 알죠? 온수 매트는 이제 매트 사이에 따뜻한 물로 이렇게 순환시켜서 사람에게 열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워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따뜻한 물을 매트 사이로 순환시키면 사람에게 열이 전도되는 거죠.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이제 열이 이동하는 거. 그래서 매트에서 복사된 열이 공기를 데우게 된다. 에어컨의 경우에는 찬 공기가 순환하는 대류에 의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봅시다. 냉난방 겸용기구가 작동할 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를 그려보자. 냉방을 할 때 어떻게 돼? 냉방을 할 때는 뭐지? 이거 화살표를 그려놨었는데. 자, 모르겠네요. 화살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냥 그릴게요, 선생님이. 자, 냉방을 할 때는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선생님, 아까 열 에너지가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한다면서요. 맞아요. 열 에너지가 여기가 크고 여기가 작겠죠. 왜냐면 여기가 지금 찬 공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열 에너지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고 올라가겠죠. 위가 차가우니까. 그러면 찬 공기는 밀려서 아래로 내려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원해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자, 난방을 할 때 봅시다.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겠지. 난방의 경우에는 여기가 열 에너지가 높고 여기가 열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아까랑 반대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을 이제 겪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쪽에 히터 있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면 자,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했을 때가 훨씬 지금 방 전체 고르게 난방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잘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있네. 자, 그래서 보면은 난방을 할 때는 이렇게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때 이럴 때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히터는 지금 좀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그죠? 그 다음에 냉방기의 경우에는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오니까 얘가 사실 좀 얘가 더 이게 뭔가 에어컨이 위에 달려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난방기구는 방 전체가 고르게 난방이 된다. 그래서 난방기는 아래 설치하는 게 훨씬 설치할 때 효율적이다. 냉방기는 반대로 위쪽에 설치한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순환이 잘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벽 위쪽에 설치된 난로나 히터 같은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래쪽은 잘 데워지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겠어? 자, 생각을 해봐. 자, 히터가 이쪽에 있으면
옆에도 찬 공기가 있단 말이죠. 옆에도 찬 공기가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로 올라가려는 뭔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따뜻한 공기가 약간 유실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난로 가까이, 즉 히터 가까이서 가열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아래쪽은 물론 아래로도 내려가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잘 데워지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단열이라는 건 열의 이동을 막는 거죠. 우리 단열재 언제 써요? 단열재는 화재 일어나기 쉬운 그런 공간에서나 혹은 소방관 아저씨들이 쓰는 그런 모든 물체들은 단열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열의 이동을 막아서 불이 붙지 않게 할 때 주로 씁니다. 그래서 단열 벽지 보면은 이 벽지 안에 그러니까 벽지 사이에 단열재를 넣으면 얘가 쉽게 집안이 뜨거워지기도 집안이 차가워지지도 않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덜 더워지고 겨울에는 덜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단열재 이런 때 쓰고, 그다음에 스티로폼 박스 경우에는 이제 얘 생선이 얼음에 이렇게 쌓여서 담겨져 있는데 스티로폼 박스가 이제 열을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겨울에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방의 벽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굉장히 히터 조금만 틀어도 엄청 더운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얘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단열 봉지, 이거 아이스크림 봉지 많이 봤죠? 은색깔. 이제 대형 마트 가면 여기다가 아이스크림 담아주는데 이 단열 봉지의 경우에도 열이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녹는 걸 방지할 수 있겠다. 지금 보면 적외선 카메라로 보고 있죠. 적외선 카메라는 보다시피 이제 색깔로 온도를 표시하는데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온도가 높은 거겠죠. 지금 보면은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거지. 지금 노란색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거고 빨간색 부분이 더운 부분이죠. 근데 지금 단열재를 사용한 요런 부분은 단열재를 사용해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반면에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 아래 부분들은 좀 더 빨간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호기심 실험 둘, 등력 얼음을 지켜라. 자, 그럼 여기 4가지 재료 중에 얼음을 가장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건 뭘까? 양은 냄비, 플라스틱통, 스티로폼, 솜 위에 각각 얼음을 올리고 난로 위에 올렸어. 3분이 지나자 양은 냄비에 담겨있던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 하지만 나머지 얼음들은 거의 녹지 않았지. 12분이 지나자 냄비 속 얼음은 물이 됐어. 금속은 단열이 잘 안 돼. 플라스틱통 속 얼음도 조금 녹았지만 스티로폼과 솜 위의 얼음은 그대로야. 스티로폼과 솜이 단열이 잘 되는 이유는 물체 자체에 틈이 많아서 그 사이에 공기들이 가득 차 있어. 이 공기들이 바깥의 열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쪽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네. 단열에 대한 이제 동영상이었고, 자, 냉방기는 실내 위쪽이라고 그랬죠. 위쪽에. 왜냐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난방기는 실내에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렇다는 거죠. 대체로 이런 경향성을 띈다.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은 냉방기를 위쪽에,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자, 오리털로 된 방한복을 입으면 추운 겨울에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오리털이 든 방한복이 단열이 잘 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자, 오리털 사이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공기가 열을 잘 전도하지 않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중창이라는 거 알아요? 이중창이라는 게 뭐냐면 창이 2겹이 있는 건데, 창이 이렇게 2겹이 있는데 창이 이렇게 2겹이 있는 거야. 이중창이라는 건 창문의 일종인데 이중창은 이렇게 창이 2개가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 비어있단 말이야. 이 부분을 공기가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창 사이에 공기를 채워 넣음으로써 이제 겨울에 좀 덜 춥게 하려고 이런 이중창을 많이 설치를 하죠. 집에도 아마 이중창으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기는 열 전도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공기를 많이 채운 그런 오리털 사이사이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단열이 잘 될 거다. 자, 얘들아,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이거 설명했을 때 난방할 때 따뜻한 공기가 내려오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긴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잖아요. 그죠? 내려오긴 내려오지만 따뜻한 공기는 이쪽으로 가려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죠? 대류를 할 때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훨씬 위쪽보단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쪽에 설치해도 따뜻해지긴 하죠. 왜냐면 복사 에너지를 받으니까. 물론 대류가 안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지, 이게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프린트는 2쪽과 3쪽을 패들렛에 제출합니다. 2쪽과 3쪽. 2쪽만 제출해도 안 되고 3쪽만 제출해도 안 돼. 오늘 2쪽과 3쪽 두 단원 다 배웠으니까 2쪽과 3쪽 제출합니다. 얘들아, 4쪽도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인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안 해도 되고 2쪽, 3쪽 제출하세요. 수고 많았어요.